6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뭐 주식이 전반적으로 많이 내렸죠. 그동안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뭐 또 급락하고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이제 낙폭을 줄여서 소폭 하락하는 수준에 멈춰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을 걸로 자꾸 예측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뉴욕 증시가 지난주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사실상 뭐 종전이 됐고, 또 7월 8일 그 관세 부분이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그 관세 협상 마감일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협상이 안 됐죠. 안 되면 이제 25%로 굳어지는 그렇게 되는데, 뭐 사실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계속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협상 시기가 좀 연기가 될 것 같은 뉴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25% 우리나라에 그렇게 확정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미국 수출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다른 것을 미국이 좀 요구를 하는 대신에 그 관세 부분은 좀 인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협상이 사실상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물량 늘린다. 뭐 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또 이제 부동산 그 억제 대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6억 이상 이제 대출 안 해주고, 그다음 뭐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안 되고 1주택자라도 대출하고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되고, 또 무주택자라도 대출을 한 경우는 이제 6개월 이내에는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전세 끼고 이제 집을 사는 거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뭐 갭 투자를 노리고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중에 부동산에 있는 돈이 다시 이제 증시로 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음 주는 좀 분위기가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실적 장세가 아니잖아요. 뭐 사실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거는 이제 방위산업체들하고 조선 회사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다 그렇지 못한데 뭐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주가는 오르는 경우가 지금 계속 3,000포인트 넘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금융 장세라고 합니다. 이 돈의 힘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돈은 또 시중에 이제 많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금리 인상도 없고 오히려 금리 이제 인하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오히려 지난주에 그 하락이 어떤 뭐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종목별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장세에서는 사실은 이제 달리는 말이 계속 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하락했던 종목들이, 그동안에 계속 하락했던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순환매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했던 종목이 일정 수준의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할 때도 지지선을 유지를 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에 하나씩 볼까요? 그동안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 하는 건 이제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 어떤 뭐 재료가 나오고 그런 건 알 수는 없어요. 좋은 뭐 원전 수주 소식이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거 떠나서 일단 기술적 분석만 보는 겁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이제 일목균형표 상으로 기준선이에요. 이 지금 보시면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4월 9일부터요. 이 봉 차트가 이 기준선을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걸렸잖아, 그죠? 6월 27일 걸렸고 여기도 걸렸고 올라갔고 이렇게 됐죠. 목요일 날 2.7% 하락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토캐스틱 스로우 상도 보면 이 75에서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좋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 매물, 보유 물량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또 월요일 날 또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됐죠. 그죠? 예. 그렇죠? 예. 보시면 제가 이 두산의 내빌리티는 좀 몇 번 방송을 했었죠. 방송을 했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아마 제가 방송했을 때가 한 3만원대였을 겁니다. 아마 그때 매수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벌써 한 2달 사이에 거의 배로 올랐어요. 배로 100%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코프로입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 기관하고 외국인 물량이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 구름대를 못 넘었어요. 이날 이제 17% 사실 마감했는데 6월 24일 날 이게 이렇게 해서 상한가 이렇게 나왔으면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대요.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게 보시면 알지만 위에 매물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매물이. 이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이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3분의 1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3분의 1 이하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다음 지지선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은 이게 다 내려올 가능성이 이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돼 버리면 주가는 상당히 이제 밀려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다시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시도를 하면 이거는 이제 다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뚫을 수가 있는데 월요일 날도 못 가고 횡보 내지는 보합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면 이거는 이제 안 사야 되지.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이 주봉 보시면요. 이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아직 주봉 21선을 못 넘었거든요. 주봉 21선을 넘는다는 얘기는 일봉상으로 요 일목균형표상의 이 구름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월요일 날 상승하면 따라가도 되고 하락하면 기다려야 된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43,000원까지 기다려야 된다. 10%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이거는 지금 이 꺾이기 시작했죠. MACD도 이 녹색선이 지금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스토캐스틱스로도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기준선 자체가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전환선 자체는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추세는 무너진 건 아니지만 좀 조정을 좀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정이 여기 보시면 보통 이 종목이 조정을 하면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뭐 추세는 뭐 아직까지 무너진 건 아니니까 요것도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재는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겠다. 볼 수 있겠어요. 하나오션 똑같죠. 그죠? 60일선에 딱 지금 걸렸잖아요. 그리고 구름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왔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도 좀 재반등을 하기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 솔루션요. 네, 구름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전환선 자체가 이 빨간색 선이 전환선이잖아요. 기준선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안 좋다. 모양이 안 좋다 해서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만 지금 왕창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관망해야 된다.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한국전력이요. 상당히 어떤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여전히. 그래서 금요일날 3.8% 내렸는데 뭐 이거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그죠? 아주 추세가 좋습니다. 역시 주봉으로 보면 이 대량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완전히 이 매물대를 뚫어버렸어요. 신고가를 내버렸죠. 그죠?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갭이 너무 커요. 갭이 너무 커서 이런 종목들은 조정했을 때 들어가도 괜찮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현대로템이죠. 이것도 역시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지금 꺾이기 시작했고 추세는 뭐 좋지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큼 못하죠. 그죠? 이렇게 이미 MACD랑 스토캐스틱스로가 내려오기 시작해서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 일단 후행 스팬 자체가 이렇게 상승 모드로 접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반등을 시도를 할 가능성은 높아요. 높은데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그게 조금 추가 매수자들보다는 좀 반등하면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당히 지금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죠. 그죠? 여기 보시면 뭐 한 3만원대 가격이 지금 20만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사실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 하락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여기 이 기준선이잖아요. 이게 여기까지는 한 10% 정도 더 내리면 한번 매수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급락은 잘 안 해요. 내리더라도 N자로 서서히 내리지 급락하진 않죠. 그 다음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도 지금 이렇게 후행 스팬이 꺾였어요. 꺾였고 전환선에 딱 걸렸죠. 전환선에 걸린 상태고 근데 이쪽이 지금 이게 지지선이라고 봐야 돼. 이 매물대가 근데 지지선이 굉장히 약하죠. 그죠? 약하기 때문에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여유있게 한 이 정도 봐야 돼요. 그죠? 이 정도 이렇게 보고 또 내려올 때 사야지. 지금은 아니다 이거지. 충분히 내린 다음에 사는 게 좋겠다.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 11% 하락했죠. 목요일날. 근데 거래량이 상당히 늘면서 하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다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좀 조심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차트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고 개인들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근데 그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차트는 좀 좋아 보이네, 그죠? 예. 네이버는 지금 이 기준선과 전환선의 갭이 별로 없죠. 근데 카카오는 아직까지 이번 네이버는 갭이 크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오히려 이렇게 지금 더 가능성이 있고, 네이버는 거래량도 늘고 개인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한미 반도체요. 반도체 주식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하이닉스는 거의 신고가를 냈고요. 이것도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이 주봉을 보시면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늘면서 이 돌파를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점까지 한번, 여기선 정도는 한 13만원 정도에서는 아마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것도 지금 하나 엔진인데요. 이거 지금 많이 내렸잖아요. 많이 내렸기 때문에 조금 더 내릴 수는 있어도 내릴 만큼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행보를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수급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똑같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탈해 버렸잖아요, 그죠? 이 기준선을 완전히 이탈해 버렸어. 그래서 이거는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